네, 오늘장 프로는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프로의 시선 통해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이틀 동안 좀 깊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하락을 쉬어가는 건지 여기서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 프로들은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지 자, 차영주 MTN 위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2%까지 인플레 2%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언급했었고 부의장까지 금리 인하 더 오래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원화 가격도 오늘 크게 떨어졌고 지수 흐름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매파 발언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거예요? 매파 발언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반영이 전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위원들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계속해 왔고 올해 이제 금리 3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을 연초에 냈었던 것들이 지금은 빨라야 이제 9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미국의 대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가 이뤄지긴 할 거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중심이 쏠리긴 합니다만 이제는 뭐 2번, 1번 이 정도도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환율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1,400원을 넘어섰던 장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만에 급등하면서 그렇게 올랐었습니다만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정책 당국의 이제 구두 개입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다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두 개입 갖고 이 정도냐라고 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환율을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어떠한 나라든지 환을 자신들의 돈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했다가 IMF가 온 게 어디죠?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소로스에 의해서 이 환에 대한 공격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외평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조작을 못해요. 왜 그러냐?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두 개입이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은 그 투자자들에게 좀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빠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고무적인데 글쎄요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도도 나오고 아직 한 게 이게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이제 1,400원을 뚫었다가 오늘 1,400원을 하회했는데 언제든지 1,400원 레벨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이 달러 때문이냐 원화 때문이냐라고 본다라면 어제 MTN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보다는 원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주말에 나왔죠. 우리가 이제 재정 적자가 87조냐 100조냐라고 했을 때 외평기금 20조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우리의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스스로 그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1,400원에 대한 테스트 이번 주에 계속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1,400원을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또 바로 내려오면서 1,400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력을 갖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들이 1,400원이 더 이상 못 넘는다라는 확신이 들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수 관련주들을 삽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수 관련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우리 다방면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어제 딱 1,400원 터치하고 환율이 다시 좀 떨어졌는데 이 저항에 대한 확실한 확인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는 지금 증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환율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게 왜 올랐느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계속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지금 증시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3번, 4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지금 호황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4번, 5번에서 뭐 지금은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이제 파월 의장도 기존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 입장을 일단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기존의 이제 그 기술 성장주들 이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런 기술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뭐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만약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크진 않겠지만 여전히 유가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다시 뛸 확률도 있고요. 그런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은 역시나 환율이 가장 문제라는 공통점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께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2,600포인트를 이탈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과매도 구간이라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 방향성을 확답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추가 하락을 열어둬야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2,600 지금 깨져 있죠. 뭐 네. 지금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600포인트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그런 이제 저항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이제 뭐 어떠한 이동평균이나 그런 게 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그 차트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600을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될 것은 12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569포인트, 그러니까 뭐 내일 정도 되면 2,570포인트 정도로 이제 상향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정도가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가능성,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저항선이다라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 2차 저항선이 1월달 저점인 2,434포인트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규모를 상당히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8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뭐 1,350원대까지는 그렇게 뭐 덜 민감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상대적으로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작년 연말에 그 이제 배당을 결정했었던 기업들의 배당이 이번 주에 좀 집중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4월 19일 날 배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 배당이 돼 환율은 다시 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당 이런 기업들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마 이런 이제 장 흐름과는 무관하게 아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제 기업 실적이 나오는 거에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소 지수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89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늘의 일중 저점을 지금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놔야 하고 다만 실적을 대비해서 실적주들은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곁들어 들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네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크게 올랐던 섹터가 있잖아요. 바로 전력 설비 섹터거든요. 어제 조정이 두 자릿대로 크게 나왔다가 오늘 일부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 반등세가 만족스럽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익절 기회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우리 차영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전력 설비가 지금 올라갔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 물결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산업의 혁명과도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의 혁명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이다라는 거죠.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은 뭐 챗GPT를 통해서 그림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차영주가 라면 먹는 그림을 그려라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뭐 진짜 한 1초 만에
그림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하냐면 휴대폰 하나 충전할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잭슨 황도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전력 설비와 이런 것들이 HBM 성장 속도보다 좀 더디게 갑니다. 그렇지만 꽤 오래 갈 겁니다. HBM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원으로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길게 봐야 된다라고 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짧게 끊어서 지금까지 시세를 먹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등 기간의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두저도 매매도 잘 안 할 것이고 길게 정말 이 사이클을 다 먹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일단 생겼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산업의 트렌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단기 매매자라면 한번 이익을 챙기고 장기 매매자라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계속 추세적으로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단기적인 성향이시면 반등 시의 비중 축소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전력 설비 쪽에서는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전자가 또 다시 한번 깨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이슈도 있었고 그 디램 개발했다라는 호재도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자체 움직임보다는 지금은 앞서서 제가 애프터에서 했던 것처럼 전공정 장비 쪽으로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으로 더 쏠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일시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워낙 그러니까 워낙 약세로 인해서 지금 물량 출회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 고점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 이상, 1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그러니까 이전에 샀던 건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보면 AI가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부분에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9조 원 보조금을 미국에서 받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AI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반응이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다에 대한 부분에 반응이 했었고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있는 HBM D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지금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표한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생산 시설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라고 보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AI에 좀 관심을 좀 더 이제 관련 종목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납품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납품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은 파운드리 위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AI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 TSMC 실적 발표 있는데요. 보통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그냥 미미했던 그랬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실적 이후에 반도체 주가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차영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이 나올 때 그 실적과 주가의 관계는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레피셜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어떻다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TSMC에 있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확률보다 TSMC가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왔을 때 주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TSMC가 생각보다 실적이 덜 나왔을 때 주가가
대폭 빠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렇지 않고 실적이 평균 수준인가는 잘 나오면 주가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이제 다 인정하는 거죠. 잘 나올 거야. 라고 한 상태에서 그 반대가 나올 때가 문제지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를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냐? 그거는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올라가는 거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그동안 소외돼가면서 중국 때문에 실적이 못 나올 것이야 라고 봤는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TSMC나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와줘야 돼요. 거기에 중점을 잘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반도체 쪽에는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충족할 만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게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DIT입니다. 어닐링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은 HBM인 건지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해도 HBM만 봐야 하는 건지 이 밸류체인을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맞나요? 일단 뭐 지금 레이저 관련된 그런 이제 기기 업체들은 전부 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저 관련 기기가 HBM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차세대 D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적축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레이저 어닐링 관련된 장비들 업체들은 계속 꾸준히 관심사항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HBM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이 확장이 되면서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HBM 관련돼서 뭐 SK 하이닉스가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체인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쫓아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이제 자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전히 풍부한 자금력으로 투자할 여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HBM D램과 관련된 생산 시설을 작년보다 한 2.5배 정도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게 장비를 공정 내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라인에,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빠르게 그 실적이나 아니면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를 좀 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여력이 더 많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을 보자 실적 개선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챙겨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영주 위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유리기판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오늘 뭐 온디바이스, AI, CXL, 누르모픽 전반적으로 다 잘 가요. 근데 사실 최근 좀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접근한다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반도체 테마는 뭐라고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저희 MTN 시청자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다 올라갑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뭐든지 일단은 으쌰으쌰해서 다 올라갑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모든 주식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실적 베이스로 갑니다. 그 조정을 받은 이후 실적으로 가는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가장 먼저 나올 게 뭘까요? HBM은 당연히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기판이라든지 뉴로모픽, CXL, 온디바이스 중에 실적이 가장 먼저 나올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온디바이스 AI를 봐야 된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리기판이라든지 유로모픽 CXL은 뭐냐라고 보면 요건 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빨라야 내년 정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HBM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체제로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더 미세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유리기판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기술 개발이 될 겁니다. 기술 개발이 되는데 이것은 적용은 내년 정도 빨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순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HBM. 근데 HBM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HBM도 올 연말쯤 되면 이런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HBM,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실적이 나올 유리기판이라든지 CXL 이런 쪽으로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끌고 가는 것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본다면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 HBM 온디바이스 AI가 먼저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저전력 반도체는 그 후에 내년에 좀 보자. 이렇게 순서를 좀 딱 정해주셨으니까 그쪽 테마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